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학습지 128쪽 문제 4번부터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거 넓이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X축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얘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x-3,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x축에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불러온 요런 함수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지나요. x축이랑 이제 이 곡선이랑 둘러싸인 부분, 자,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정적분하면 되는데 음수 부분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면 되죠. 그죠?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원래 공식에 따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절대값 fx의 dx. 자, 이렇게 구하죠. 그죠?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마이너스 붙이면 9 마이너스 x 제곱의 dx.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밑에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9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면요. 3, 9, 27,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자, 이번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9 이렇게 되네요. 자, 계산하면 여기가 18 나오고 18 나와서 그래서 합이 36. 18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 제가 아까 모르고 미리 풀어놨네. 네,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자, 요거 3차함수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예요. 그죠?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알죠. 물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미분해가지고 함수의 증가표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만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세 점 지나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즉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즉 x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지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요 넓이에다가 요 넓이를 더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요. 한번 써볼게요. 얘를 이제 fx라고 써보면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우리가 넓이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고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dx 플러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양수 그대로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dx.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전개하죠. 요거 그대로 적분 못합니다. 요거 전개해가지고 3차식 쓰고 각각을 적분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숙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역량 기르기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역량 기르기요. 자, 다음 두 학생의 대화를 듣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설명해보자. 요거 내용인데, 요 내용은 우리가 25번 학습지에서요. 보시면 여기 25번 학습지, 아이고 어디냐 25번이. 네, 25번 학습지 리뷰 퀴즈에서 우리가 이 부분 설명 안 하고 넘어갔죠. 그죠? 요 부분이랑 같이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한 번에 설명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별거 없어요. 자, 보시면 y축 대칭함수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축 대칭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넓이나 요 넓이나 0부터 a까지 요 넓이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두 개가 같다. 두 개 넓이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넓이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요 적분한 값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한 거랑 0부터 a까지 한 거랑 같으니까 0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을 어떻게 2배 해주면 되겠다. 좀 우리가 하나가 0이 들어가면
적분할 때 0을 대입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2배 하는 것이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계산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원점 대칭 함수에 대해서 한번,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특별히 이제 원점 대칭 대표적인 게 x 세제곱이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요 넓이나, 자, 요 넓이나, 0부터 a까지 요 넓이나, 이 두 개의 넓이가 또 어때요? 같아요. 그런데 정적분을 하면 요 값은 음수가 되고 요 값은 양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하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는 거죠. 자, 넓이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니까 적분하면 0이 된다. 자, 요 두 사실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x n제곱, 자, 요런 함수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n이 짝수면요, 짝수. n이 짝수면, 그러니까 x제곱, x 4제곱, x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y축 대칭함수가 됩니다. 대칭함수가 되고요. 요걸 이제 우리 25번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요게 바로 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함수. 요 우는 짝수 우자예요. 그래서 얘가 짝수다. 그 얘기예요. 짝수다. y축 대칭함수가 되고, 자, n이 홀수면 얘는 원점 대칭함수예요. 원점 대칭함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라는 말은 홀수 기자예요. 홀수기. 얘가 홀수니까 홀수기. 그러니까 짝수면 y축 대칭함수, 홀수면 원점 대칭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x의 n승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함수의 대표적인 이제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 값이나 fx 값이나 같을 때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는 거죠. 우함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면 기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되겠죠. 원점 대칭함수니까 요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말이 있거나 아니면 우함수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y축 대칭함수는 어디다 적어야 되나? 여기다 적어야 되나? 네, y축 대칭함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의 2배다. 네, 2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요 기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적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왜 이게 이렇게 딱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산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 자, 요 값을 계산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요거 뭐 다 적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다 적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요 3차 함수, 1차 함수, 얘네들은 홀수차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기함수, 즉 원점 대칭 함수니까 적분하면 어차피 0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그냥 빼버려도 되겠나, 이게요. 다 0이 되니까 어차피 적분하면. 어떨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 적분 범위가 절대값으로 같고,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를 때, 그럴 땐 이렇게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2차고 얘는 0차라고 할 수 있잖아. 얘도 짝수, 즉 얘도 y축 대칭 함수니까 얘네 둘이는 뭐예요? 2배 하면 되겠다. 2배에 마이너스 0부터죠. 마이너스 3이 아니라 0부터 3까지 남은 거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dx. 자,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범위도 마이너스 3 플러스 3 두 개 넣는 것보다는 하나를 0으로 넣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정적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좀 끝내놓고, 그 다음, 두 함수 간의 넓이, 이런 넓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는 것이 뭐였는지 잠깐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분이라는 건 뭐였냐면요. 이게 나눌 분이고 쌓을 적자니까 아주 작게, 잘게라고 해야 되나요? 작게 나누어서
쌓는 것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합니다. 쌓는 것. 자, 작게 나눠서 쌓아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요. 어떤 도형의 넓이, 어떤 도형의 부피, 자, 요런 것들을 사실은 구하고 싶은 거죠. 구한다. 뭐 측정한다고 할까요? 측정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넓이 부피를 구하는데 왜 작게 나누냐?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오차가 작게 더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바로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생긴 뭐 호수나 뭐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자로나 이렇게 넓이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면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게 자르는 겁니다. 최대한 잘게 자르는 거야. 마치 모눈종이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게 잘라요. 잘라가지고 요 사각형들이 이 안에 몇 개 들어가느냐 이렇게 대략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보다 이제 더 작게 자르면 더 작게 잘라요. 더 촘촘하게 더 계속 완전 촘촘하게 자르면 자를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에 몇 개 들어가 이 사각형이 그러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점점 더 정확한 뭐예요?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적분이에요. 이게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의 아이디어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잘 되거든요. 뒤에 부분이. 자, 그래서 자, 여기 x축이 있고,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y는 fx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x는 a부터 x는 b까지. 자, 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넓이도 두 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적분에서 구해야 하는 건 작게 나눠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이렇게 요런 직사각형으로 나눕니다.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죠. 사실 직사각형이 안 되지만 최대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좀 직사각형이 완벽하게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나눕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적분이라는 아이디어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요런 직사각형으로 쌓아요. 요 직사각형들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 넓이랑 비슷해지겠죠. 물론 똑같진 않아요.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넓이들을 구하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촘촘하게 구하기 위해서 더 작게 자르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한 n개로 나눕니다. n개로 나눠. 그래서 요 사각형들을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시그마 전부 다 더해요. 그런데 여기를 단순하게 n개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n개를 무한대로 만드는 거죠. 엄청나게 잘게 자르면 결국 거의 이 넓이랑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분입니다. 적분. 됐어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될 거고 이 밑변의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부터 B까지를 n개로 나누는 거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결국 여기에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그러니까 여기는 b를 넣으니까 f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중간에 요 높이는 요 함수값, 여기에 x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를 만약에 x스타라고 하면 x스타에 대한 함수값이죠. 즉 어쨌든 자 이렇게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된다.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되는 거야. 함수값. 자,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정적분이라는 건 이렇게 직사각형들로 나누고 그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리미트까지 취해서 구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복잡한 장면인데 어쨌든지 간에 얘가 결국 우리가 미적분의 정리에 따라서 얘가 결국은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뭘 알아서? 적분은 뭐 하면 되니까? 미분이라는 것의 역연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분을 거꾸로 하는, 즉 역연산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어려운 계산을 하지 않고 구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미분을 거꾸로 하는 이 역연산 과정이라는 건 넓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넓이가 아니라 어떻게? 요런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거랑 결국은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왜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함수값, 즉 음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설명하냐면 뒤에 가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절대값을 씌워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A부터 B까지. 자, 절대값을 왜 씌우냐? 이런 얘기예요. 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수가 나온다. 왜 이 부분을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는데 왜 음수가 나온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이 높이가 보니까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넓이는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함수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하시면 많이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어쨌든 높이가 함수값이니까 함수가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정적분하면 넓이는 맞지만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고 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가정으로 설명할 테니까, 즉 x축이 아랫부분에 있으면 뭐다? 이 넓이는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넓이는 맞는데 음수가 된다. 그죠? 여기도 넓이는 맞는데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넓이는 양수니까 여기는 넓이랑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넓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적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것이고, 요게 사실은 옛날부터 했던 거죠. 정말 어렵게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일일이 잘라가지고 어렵게 계산했어. 그런데 뭘 깨닫게 됐어요? 야, 이게 알고 보니까 미분을 그냥 거꾸로만 해버리면 되는 거였어.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아, 즐겁다. 여러분 즐겁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적분과의 넓이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이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이라 많이 힘들고 지금 여러 번 촬영하는데도 지금 계속 말이 버벅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